여러분 안녕하세요. 혜혜쌤입니다. 여러분 에어프레미아 많이 기다리셨죠? 저도 여러분한테 빨리 오려고 열심히 많이 노력했는데 사실 제 남편이 제가 옆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 보더니 마치 시험 공부하는 학생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꼭 동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수기 자소서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디자인이에요. 사실 수천 명의 지원자를 몇 명의 면접관들이 보다 보니까 가독성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눈에 보기에도 정말 잘 들어올 수 있는 가독성. 그리고 두 번째는 글씨체예요. 여러분께서 수기로 작성을 하셔야 하다 보니까 절대로 글씨가 휘날리거나 아니면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수기 자소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또박또박 힘을 주어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독성이 있으면서도 또박또박 글씨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컬러는 3가지 정도를 넘으면 안 돼요. 너무 알록달록하거나 민트나 핑크, 오렌지, 노란색 이런 색을 많이 쓰게 되면은 성숙함을 주기보다는 너무 그냥 장난치는 것 같은 아이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 검정색, 파랑색, 빨간색 이런 정도의 색깔만 쓰셔야지 너무 색깔이 많아지면 가독성이 또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디자인스러운 한눈에 들어오는 형식의 자소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면접관님 분들께서는 이미 회사 생활을 너무나 오래 하신 분들이고 또 이런 분들은 자소서보다는 보고서 형식에 훨씬 더 익숙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채택이 되기 위해서는 이분들 눈에 조금 더 익숙한, 이분들 눈에 조금 더 익는 그런 철두철미한 보고서 형식에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가독성 있는 보고서 형식이 훨씬 더 좋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핵심적인 단어만 선택하셔도 충분히 의사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구구절절하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디자인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영상 마지막에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자, 여기에서 두 번째는 얼마만큼 써야 하는가인데요. 저는 80% 정도만 채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보는 문서는 누가 보기에도 잘 읽히고 누가 보기에도 핵심만 잘 들어있는 문서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면접자 입장에서는 보면 여백이라든지 빈칸이 굉장히 신경 쓰일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가독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분량의 예시를 조금 드리자면 저는 상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상장 한 번쯤은 받아보셨죠? 그 정도의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세 번째, 정말로 중요한 항목이죠. 도대체 무엇을 써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름, 간단한 학력사항, 자격증, 그리고 서비스 경력이 있다면 경력사항, 그리고 마지막에는 왜 내가 에어프레미아에만 뽑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간단하게 서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무리 나이, 학벌, 그리고 성별 무관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신뢰도를 위해서 날짜까지는 제공하지 않더라도 아주 간단한 학력 정도는 기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어프레미아는 LA를 거점으로 중장거리 기종을 사용하여서 미국 서부 위주로 노선을 넓혀나가려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회사에서 어학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지원자를 원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이 내가 영어로든지 아니면 그 외 다른 언어로 다른 승객들, 많은 국가의 승객들을 다 서비스할 수 있다 이것 정도는 조금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 경력사항은 제가 서비스직, 즉 승무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이나 서비스를 잘 이해하고 있고
또 경험해왔고 맡겨만 주신다면 정말로 자신있게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짧더라도 아르바이트라도 조금은 기재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기 자기소개서에 관한 전체적인 이미지는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상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여기서 못 보여준 건 영상에서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마지막에 저를 뽑으셔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하게 어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회사에 들어가셨을 때 어떻게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나의 어떤 능력이 회사에 들어가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요약해서 전달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영상 자기소개예요. 저는 영상 자기소개를 하기 전에 꼭 하나는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바로 컨셉인데요. 여러분, 보통 신생항공사 하면 어떤 컨셉 생각하셨어요? 혹시 와 이렇게 발랄한 컨셉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에어프레미아는 아니에요. 에어프레미아는 조금은 진중하지만 그래도 신입이니까 약간만 산뜻하게. 어려우시죠? 진중한데 도대체 어떻게 산뜻하게 하란 뜻인지 어렵긴 하지만 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회사의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어요. 에어프레미아. 프레미아가 무슨 뜻이죠? 바로 프리미엄의 복수형이죠. 이 뜻은 구성원 스스로가 격이 다르게 행동을 해서 회사의 이미지를 조금은 더 품격 있게, 조금은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회사의 염원이 담아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더라도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들로도 유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이거는 단어가 좀 많아서 보고 읽을게요. 자, 첫 번째, 합리적 비용이지만 고품질. 또 시트는 고급 유모차 브랜드에 쓰이는 리카로 시트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를 자주 출장하는 비즈니스 구성원을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석은 부담스럽지만 이코노미는 불편한 기업 임직원분을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중장거리인 만큼 승객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고급스러운 좌석이다. 여러분, 여기에서만이라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이 항공사가 추구하는 이미지, 이 항공사가 나타내고 싶어하는 항공사 브랜드 이미지, 뭔지 눈치채셨나요? 네, 여러분, 여기서 보셨듯이 신생항공사라고 해서 무조건 발랄하고 무조건 신나고 무조건 방방 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죠? 자, 이제 복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복장은 정장풍으로 입어주시는 게 좋아요. 청바지나 면바지는 피하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조금은 고급스럽고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익숙해야 할 만한 그런 약간 조금 세련된 그런 옷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가장 본인에게 알맞는, 가장 본인의 얼굴이 잘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정장풍의 옷이어야겠죠? 다음으로 장소예요. 장소는 집도 괜찮아요. 하지만 집에서도 조금은 뒷배경이 깔끔하고 번잡스럽지가 않은 곳, 하지만 꼭 집을 굳이 선택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스터디룸도 괜찮아요. 요새는 스터디룸도 굉장히 깔끔한 인테리어가 되게 많기 때문에 깔끔한 뒷배경이 있는 스터디룸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도대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말하느냐인데요. 먼저 내용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자기소개를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자기소개라고 해서 식상하게 자기를 1분 스피치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지원 동기 혹은 나만이 가진 나의 강점, 나만이 가진 나의 특기 혹은 입사 후 포부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이런 게 전부 다 자기소개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인지를 여러분께서 반드시 어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찍느냐에 관해서는 여러분께서 미리 실무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때문에 여러분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전체 것을 찍으시되 다리는 좀 더 공손하게 모으고 손도 공손하게 모으고 하지만 웃으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아나운싱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사실 지원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끼가 많으셔서 많이 보여주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사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행동을 하셔야 되고 또 복장에도 맞게 행동하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노래, 춤, 마술 이런 거 보여주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정장을 입고 있고 정장을 입고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거기에 맞게 행동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또 하나 더. 사실 제가 자꾸 걱정이 돼서 자꾸 이렇게 팁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노래라든지 춤이라든지 장기자랑은 면접에 가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소개서 동영상에서는 아주 조금만 보여주시는 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얼마나 찍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1분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열정이 많은 것은 알지만 면접관님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이야기하더라도 임팩트 있게, 짧게, 강렬하게, 인상에 남게 1분 이내로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번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따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영상을 찍으실 때 약간의 소품을 이용하셔도 괜찮고 약간의 동작을 넣으셔도 괜찮고 약간의 액션을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포인트는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도대체 그 아이디어는 뭔가요? 라는 대한 질문에는 저는 제가 앞에서 찍었던 저의 에어프레미아 관련 동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면 거기에 답이 나와 있다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감일까지 조금 여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촉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나중에 후회하시는 일이 없도록 절대로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도 혹시라도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밑에 카톡 아이디 남겨둘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